비커 속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을 천천히 끓이면 자기가 익는지도 모르고 죽죠.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어설픈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어설프게 돈을 버는 투자자들이 그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다가 지금 좀 낭패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투자를 좋아하고 또는 부동산 자체를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부와 지식의 배움터의 대표 부룡 시장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사람들의 심리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원래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일단 올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수익을 내겠다라는 사람들의 그 어떤 욕심 이것들이 여전히 유지되었던 시장이고요. 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에서 조금의 기회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뛰어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여력이 많이 떨어진 시장이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상반기 조금 상승하는 듯한 했던 시장이 하반기 정부 정책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매우 흔들렸던 시장이다.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여력에 비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았으나 몸이 따르지 않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는데요. 정책에 대해서 복귀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정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전제가 있어요. 정부는요. 부동산이 급등하거나 또는 급락하거나 이런 것들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곳이에요. 일단 먼저 그것부터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정부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신다고 봐요. 그랬는데 사실상 지난 몇 년 전에 그 2021년 9월 이후였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접어들어서는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부동산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하니까 결국 그것들을 각종 디딤돌 대출과 같은 또는 특례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대출로 살려주는 듯한 즉 하방으로 더 이상 꼬꾸라지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사실이죠. 그랬는데 문제는 바로 또 그러한 정책을 보면서 정부가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정부의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똘똘한 채 시장이라는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가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 시장이 생각보다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급등이다. 이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니까 다시 대출규제라는 어떤 규제 정책을 통해서 지금 한 대 좀 눌러놓은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강하게 눌러놓은 그런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을 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참 줏대 없는 시장이다. 정부가 줏대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모습들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 구조였는데 어느 순간 정책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간이에요, 시간. 결국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란 그 구간 안에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장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나 실수요자들이겠죠.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력이 높았어요. 여력이 높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급등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금지라고 하는 확실한 정책을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락하잖아요. 급락하니까 결국 정부는 이 급락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사람들이 움직인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강남이네. 문제가 되는 곳 과천 분당이네. 경기도까지 번졌네. 이러면서 하나씩 묶어갔던 거죠. 근데 그것들을 보는 우리들은 이거 봐라. 정부가 참 멍청하네. 그러면서 바로 묶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보고 우리는 풍선 효과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성장이나 적정한 상승은 내버려 두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을 지나게 되면 정부는 이제 맞게 되겠죠.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울 맞고 어디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 둘씩 묶어가게 되면서 우리 몸을 재워오는 그런 상황이 대출 규제가 꽉 찰 거예요. 대출 규제가 꽉 차는 상황이고 또 가격은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이면 샀는데 지금 이제 12억, 15억 한단 말이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대출 없으면 안 돼요. 점점 부담은 커지고,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 살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고, 정부의 규제는 점점 꽉 차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좁혀왔고, 여기에 대출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정부가 딱 대출 규제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꽁꽁 묶이게 되는 거죠.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풍선 효과로 돈을 벌었다 하는 이분들이 자기 몸이 묶인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커 속에 개구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커 속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을 천천히 끓이면 자기가 익는지도 모르고 죽죠.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어설픈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어설프게 돈을 버는 투자자들이 그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다가 지금 좀 낭패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쉽게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결국 아까 했던 말의 반복인 것 같아요. 정부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용납을 해요. 근데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거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정책을 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을 규제를 하더라도 천천히 묶고요. 풀더라도 천천히 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묶을 때는 풍선 효과를 이용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 묶여갈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근데 풀 때도 빨리 풀었으면 좋겠지만 정부는 굉장히 천천히 풀면서 혹시라도 시장이 또 갑자기 급등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풀면서 풀려지는 정책이 누적되어서 어느 순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다시 이제 온기가 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일단 부동산 정책이 흘러간다라는 큰 흐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과거에 어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공부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번 대책이 블러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대책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약간 뻥카?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정부가 공급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몇 년째 떠들고 있어요. 몇 년째 떠들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니네들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떨리고 막 그렇게 걱정된다고 하니 우리 이렇게 준비해 줄게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는 약간 좀 뻥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일단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그 상황을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대표적인 실제 사례가 몇 년 전에도 있었죠. 바로 2019년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 발표. 근데 지금까지 된 데는 하나도 없죠. 결국 뭐냐? 정부가 공급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순간에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맞물리면서 어떤 순간에는 기업들이 공급을 못하고 이러면서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표면화되는 듯하니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3기 신도시도 지금 있고 이제 더더구나 3기 신도시 이제 거의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3기 신도도 있고 그래도 불안해? 이번에 또 요게 5개 발표했으니까 니네들 공급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자 하는 목적이 조금 더 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3기 신도시를 막 분양했던 시점에 만약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공급이 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잠시 뒤로 미루겠죠. 금방 발표했던 이런 것들을. 이러면서 조절을 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그 대책, 공급 대책은
뭐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블러핑 같은 느낌으로 보시되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분을 조절하는 차원으로 시간을 땡길 수도 있고 또는 늦출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2029년, 30년, 31년 요때 완공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도 너무 쉽게 이게 맞다 뭐 이렇게 뭐 믿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서초 그린벨트 푼다고 했는데요. MB 정부 때 우면지구, 세곡지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뭐 누구나 좋은 데 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푸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또 거기에 얽매이다가 집을 사셔야 될 분이 안 사신다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겠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